자, 어제 아스피린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아스피린이 건강한 노인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아스피린이 육체적 장애를 예방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같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논문 중에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논문은 건강한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아스피린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향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리뷰한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 논문은 primary prevention 1차 예방의 임상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의학적으로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1차 예방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질병이 생겨서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내가 나중에 당뇨도 안 걸리고 뭐 고혈압도 안 걸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1차 예방이고요. 자, 2차 예방이라는 거는 벌써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2차 예방이라고 하면 벌써 당뇨가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을 먹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뭐 어느 레벨에 따라서 그럼 당뇨가 벌써 걸렸는데 그러면 내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혈관이 문제가 돼서 뭐 막히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증이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한다. 그거는 이 사람한테는 2차 예방이 됩니다. 벌써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뭐 당뇨가 있어서 뇌졸중이 왔는데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구가 왼쪽이 불구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재활을 통해서 그 장애가 온 신체를 치료를 해서 좀 더 큰 문제가 더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걸 뭐 3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스피린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 심근경색증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건데요. 그거는 2차 예방이었습니다. 2차 예방.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당뇨가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벌써 있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두 번째 심근경색증이 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었고 뇌졸중이 오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거 2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두 번째 오거나 더 악화되는 거를 방지를 했다는 그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 있다 해서 혼동을 하시는 이유가 의사들은 혼동을 안 했는데 의사들은 2차 예방에서 효과가 있다, 1차 예방에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건 뭐 어떤 의사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 뭐 어떤 의사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혼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게 혼동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뇨도 없고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없었던 사람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1차 예방적 차원으로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이것이 심근경색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4.7년을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은 군은 100mg을 하루에 하나씩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은 군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총 19,114명을 가입을 해서 아스피린을 먹은 군은 9,525명이었고 먹지 않은 군이 9,5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아스피린을 먹은 군에서는 1,000명 이열당 10.7번의 그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났었고 먹지 않은 군에서는 11.3의 그 일이 심혈관계 질환 일이 1,000명 이열에 났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 의미 없는 통계학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이 차이가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그런 반면에 굉장히 심한 출혈이 아스피린을 먹은 군에서는 8.6번이 1,000 person year, 그래서 한 명 year에 일어났었고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군은 6.2번이 1,000명 year에 일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은 군이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3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건강한 7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아스피린을 먹음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큰 출혈이 있는 거는 의미 있게 부작용이 증가를 했다는 통계입니다. 자, 여기서 큰 출혈이 있었다는 거는 무엇이냐면 출혈이 있어서 수혈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그 정도의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코피가 조금 났다든지 이런 레벨의 그 출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출혈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그 아스피린을 일반 사람들에게 줬을 때 혜택보다는 출혈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임상 실험이겠죠. 자, 아스피린이 출혈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는 우리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 출혈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사마다 왈가왈가 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혈을 감수를 하고 환자의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혈의 위험을 감소하고 주는 거니까 물론 이 혜택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 위험도를 감수를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임상실험에서 이 혜택이 거의 없었다면 괜히 그 부작용과 위험을 노출을 시키면서 이 약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는 심근경색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지만 예전에 대장암을 예방을 하는 데에서 아스피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레커멘데이션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그 통계학적인 자료가 있어서 줄만도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 1차 예방 목적으로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장암에 굉장히 위험 노출이 많이 있으시는데 출혈 가능성은 적다 하면은 아스피린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대장암의 노출보다는 심근경색증의 노출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심근경색증 질병은 없고 그리고 출혈의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이다라면 안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벌써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논문에 나온 것과는 전혀 무관한 1차 예방이 아니라 이거는 1차 예방이었잖아요. 당뇨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분은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2차 예방에서는 확실히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혼동을 하셔서 왜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뭐 유튜브에 코멘트에서도 뭐 어떤 의사들은 이 말 했는데 당신은 왜 이 말하냐 아니면 어떤 의사는 이 말하고 어떤 의사는 이 말하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의사들이 들어볼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말을 했어요. 시츄에이션이 달랐을 뿐이라서 이 사람은 요 케이스에서 이거고 이 사람은 이 케이스에서 이거를 하는데 생각하는 거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임상 자료가 나온다든지 임상 실험이 나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그 서로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혼동이 안 돼서 오늘 말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